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병원은 아픔과 걱정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 병원은 집보다 더 따뜻한 곳이 되었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이곳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사연도 사는 곳도 다른 네 사람.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모두가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수 선생님, 72세입니다. 4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이죠. 김 선생님의 책상 서랍에는 제자들이 보낸 편지가 가득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되었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수백 통이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의 아들 현우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요. 매달 병원에서 혈압약을 받아야 하는 김 선생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김 선생님, 병원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42년 교직 생활로 모은 돈이 적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아들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박정자 씨, 69세. 45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업주부입니다. 박정자 씨의 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평생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며 가족을 돌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남편 오세진 씨는 반대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 돈벌이로 수술만 시키려고 해.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 박정자 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세진 씨가 정말 냉정한 사람일까요?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최순애 씨, 67세.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가족을 키웠습니다. 평생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일한 탓에 몸 곳곳이 아픕니다. 당뇨에 고혈압, 관절염까지. 한 달 약값만 20만 원이 넘어요.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서류상 문제가 있다는 답만 들었죠. 결국 며느리에게 약값을 달라고 해야 했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최순애 씨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복지 지원 중단에는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이도현 씨, 75세. 30년 동안 시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6개월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죠. 자식도 없이 둘만 살았던 터라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혈압약 때문에 병원에 가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일부러 병원에 오래 머물러요. 사람들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도현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화요일 아침, 이 네 사람이 우연히 같은 병원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가 춥네요. 오래 기다리시네요. 같은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운 사람들끼리는 왠지 모르게 끌리나 봅니다. 저는 교사였어요. 42년 했죠. 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가족들과는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이 낯선 사람들과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2주가 지나고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병원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예 병원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 교직 시절 이야기를, 박정자 씨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얘기를, 최순애 씨는 시장에서의 추억을, 이도현 씨는 공무원 시절 보람찼던 일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각자의 아픔도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비조차 제때 안 줘요.
남편이 제 수술을 반대해요. 복지 혜택이 갑자기 끊어져서. 이상하게도 이 네 사람의 문제가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 연결고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3주째 만남이었어요. 이제 네 사람은 가족처럼 편해져서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우리 사위가 건설 다녀요. 김현우라고. 그 순간 김영수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우요? 혹시 42살? 네, 맞아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의 아들이 바로 박정자 씨의 사위였던 거예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 씨는 화가 났어요. 김영수 선생님이 아들한테서 병원비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자신의 무릎 수술비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우가 저희 수술비는 안 내주면서 아버님 병원비는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김영수 선생님이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돈으로 병원비를 내요. 네, 김영수 선생님은 아들에게 병원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단지 아들이 관심이라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너무 외로웠던 거죠. 김영수 선생님과 박정자 씨가 가족관계라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있을 때 이도현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도현 씨 덕분에 복지 서류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도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최 여사님, 사실은 제가 담당자였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최순애 씨의 복지 서류를 처리하다가 실수로 누락시킨 사람이 바로 이도현 씨였던 거예요.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없었던 시기라고 했지만 그 실수 때문에 최순애 씨는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면서 약값을 달라고 해야 했던 거죠. 다음 주 네 사람은 서로를 피하고 싶었지만 같은 병원을 다녀야 하는 처지였어요. 대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오지 마세요. 박정자 씨는 김영수 선생님을 원망했어요. 거짓말로 동정을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최순애 씨는 이도현 씨를 보기도 싫어했어요. 그의 실수가 자신의 고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대기실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할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요.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네 사람 모두 상처받았고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 선생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우야, 너 장모님 무릎 수술 얘기 들었니? 네, 들었는데. 비싸다고 해서. 김영수 선생님은 답답했어요. 45년 동안 집안 살림을 한 장모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짐이지? 아들은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김영수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김영수 선생님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며칠 후 현우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아버지의 옛 제자를 만났죠.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까지 챙겨주셨거든요. 그제야 현우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를 말이죠. 현우는 그날 저녁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아들을 보며 김영수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당신처럼 희생만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효도는 제대로 하겠어요. 박정자 씨의 수술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오세진 씨가 헌혈증서 한 뭉치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헌혈증서가 정말 많으시네요. 3년 동안 매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입으로는 수술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오세진 씨는 3년 전부터 매주 헌혈을 해서 수술비를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 잘 됐어. 이제 아프지 마. 당신이 헌혈을. 바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45년을 함께 산 부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던 거죠. 이도현 씨는 은퇴했지만 직접 시청으로 갔어요. 최순애 씨의 복지 서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과장님, 제가 실수한 일이에요. 바로 잡아야 해요. 6개월 동안 누락되었던 혜택까지 소급해서 처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최순애 씨의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까지 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몰랐어요. 며느리도 사실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생활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였죠. 복지 혜택이 다시 나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미안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가족 모임 같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도현 씨 덕분에 복지 혜택 다시 받게 됐어요. 저희도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현우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한 달 동안 각자의 가족들과 화해했지만 정작 이들이 그리워한 건 서로였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참 비슷해요. 다들 외로웠다는 점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병원이 이렇게 따뜻한 곳일 줄 몰랐어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은 여전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병원 카페에서 만나요. 가끔은 현우도 오고 오세진 씨도 오고 최순애 씨의 며느리도 와서 함께 차를 마셔요. 이도현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로운 어르신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요. 처음 오시나요? 라고 말이죠. 병원은 더 이상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장 아플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고통만을 기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정의가 바로 서고 잊었던 진심이 드러나며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일어서는 제3의 집입니다.